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급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귀족 파업 코레일, 이번엔 엉터리 회계로 성과급 잔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3천억 원 흑자로 성과급 잔치를 실제는 1천억 원의 적자가 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공기업에서 어떤 기준으로 적자와 흑자를 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크게는 조 단위, 적게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기관 산업에서 말하는 적자가 무엇일까요? 공공투자가 적자인가요? 철도의 경우 공공요금을 올려 돈이 남으면 흑자인가?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인가? 노동자 건강과 안전을 위한 4조 2교대 근무는 노사 간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를 지키라는 파업이 귀족 파업인가? 귀족은 일하지 않고 노조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죽거나 다치지도 않죠. 성과급은 그냥 잔치하면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임금 체계의 일부입니다. 사실 성과급 제재로 바꾼 게 누구입니까? IMF 외환위기 이후에 정권과 자본이 임금 체계를 성과급 체제로 바꾼 결과입니다. 성과급은 그냥 추가로 주는 돈이 아니라 당연히 노동자가 받아야 될 기존의 임금 체계를 정부나 자본이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력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경쟁, 평가 실종이 부른 중고생 기초학력 저하, 이들은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중1 학생들의 크게 뒤진다. 국영수 기초학력 미달하는 중고생 3년새 2배를 껑충 뛰었다. 무시험, 탈경쟁, 포드 교육에서 빨리 탈피해야 한다. 밀경신문은 오바마가 칭찬했던 한국 교육, 학력은 왜 자꾸만 밀리고 있나?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국 초중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 평가와 우수교사 확충 등 학력 지원 내실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학력 경쟁과 평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시험자 50여만 명을 줄 세우는 경직인 성적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무슨 또 경쟁 타령합니까? 선행학습이 판을 치면서 오직 학력을 향해 내달리는, 그래서 피폐해져가는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교육이 입시 경쟁, 순위 경쟁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 공작 관련해서 조선일보 울산시장 수사, 여후보 즉 제보가 발단, 선거 공작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청와대 압수수색 철저한 진실 규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일보는 당청 검찰 압박 말고 검도 신속한 수사로 오해 소지 없애라. 문화일보는 청은폐에도 윤곽 드러난 선거 공작,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놓고 예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권력의 중견 역할을 했던 정치검찰이 문제였다면서 비판했는데, 지금은 검찰이 권력 말을 듣지 않고 야당 편에 서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의미도 진영 논리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종편 의무 송출 제외하며 규제는 그대로 둔 기울어진 행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상파 유사 중간 광고 방치하고 광고성 자막 횟수를 늘려주는 등 선물을 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상파의 혜택을 주니 종편에도 그에 준하는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담합에 불과합니다. 지상파에 유사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을 금지시켜라, 이렇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비핵화쇼 막 내린 뒤를 대비해야 할 때, 동아일보는 연말 한반도 위기의 파고 높아가는데 한 외교는 행방불명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미 간 한반도 게임 국면에 한국 외교는 존재감조차 없다. 한국경신문은 단호해진 미국의 대북 메시지, 한국도 입장 분명히 해야 한다. 매일경신문은 트럼프 김정은 말 폭탄만 말고 비핵화 협상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반도 비핵화 관련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 북미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만 해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되었듯이 한반도 통일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독일과는 훨씬 다른 상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통일 논의가 아니라 비핵화 과정을 넘어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북 제재 문제도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북한 체제를
보장할 것인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없는 이유는 한미 동맹의 틀 속에 묶여 별도의 협상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디플레이션 입구에서 싸늘하게 식어가는 한국 경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 세계 걱정거리 된 한국의 경기 침체, 비상체제로 냄비속 겨울이 탈피해야 소득주도 성장 공식 폐기 선언해야 한다. 반기업적 노동규제 개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는 국내의 투자자 코리아 엑소더스 현실화는 이유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나 친노조 일색의 노동정책, 법인세 인상 등의 기업 옥죄기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가 식어간다는 주장도 과도하지만 그게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주장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굳이 소득이 성장했다면 재벌 금융자본가, 부동산 투기꾼, 고위관료들의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난 것을 두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 노동자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G20국가 중 기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인데 엑소더스라며 그런 논리라면 자본주의 체제 모순에 따른 전지구적 경기 불황으로 자본이 지구를 떠나는 엑소더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규제 관련 산업경신문은 기업 활력 더 꺾는 쌍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사회이사 임기 제한, 공적 연기금의 기업 지배 부족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요구, 위법 혐의가 있는 이사 직무정지 해임 요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법 제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조를 존중함을 기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1항만 가지고 지금 헌법과 배치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2항에는 소위 말해 이것이 경제민주화 조항인데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1항만 예를 들면서 위헌문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매일경신문은 편의점 풀타임 일자리 4만 개 날려버린 최저임금 정책 이런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편의점 산업협회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편의점 한 점포당 일자리는 5명, 전해 5.8명보다 0.8명 줄어들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이 2018년에 시급 1,060원, 2019년에 시급 820원 오른 것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상분의 상당 부분은 흡수되고 말았습니다. 2020년에는 고작 240원밖에 안 오르니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 그런 요인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핵심적인 내용은 매출이 줄거나 매출이 늘더라도 이윤이 줄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최저임금 정책 때문만은 아닙니다. 편의점 증가, 임대료, 각종 수수료, 공과금, 소득 저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매우 종합적인 요인이 작용합니다. 총 GDP의 1%도 안 되는 최저임금 인상분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경제정책, 경제성장 모든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은 분배 산채 양보도 않겠다는 자본의 투쟁 의지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호남 의석 지키고 정의당 배려 연비한 정당성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복잡하고 꼼수로 가득 찬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자체가 이런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은 지금이라도 전면 비례대표제 투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시민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